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 압도적인 3위,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의 대통령 후보의 고공행진의 그 본질은 무엇일까?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따르는 그 국민들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허경영 총재가 드디어 압도적인 3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 과연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의 압도적 3위,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까?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소식들을 언론들이 왜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곁들여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정성산 TV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지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송 준비를 하면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들과 또 그동안에 해왔던 또 허경영 총재의 이 철학적 사관이나 여러 가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발언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참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에게 한 번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지지자분들의 이야기가 새삼 떠올랐습니다. 또한 정성산 TV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방송을 했다고 마치나 제가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맹신하는 신앙인처럼 돼버렸다며 허경영 이 대통령 후보를 방송했다고 정성산 TV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허경영 대통령 후보의 맹신으로 신앙처럼 제가 이 방송을 했습니까? 팩트에 기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방송을 했다고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들 참 답답합니다. 취소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재명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성산 TV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이 대통령 후보 방송을 했다고 구독을 취소하시겠다는 분들 하시고, 그리고 제 정성산 TV에서 허경영 총재에 대한 방송을 했다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강퇴시킬 수밖에 없음을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성산 감독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중립에서 방송을 했습니까? 물론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저 이재명 포퓰리스트 같은 자들은 그냥 저의 적이었지만 언제 제가 이 정말 맹신하듯이 허경영 총재에 대한 이야기 방송을 했습니까? 팩트에 기초해서 얼마나 차분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 허경영 대통령 후보 방송을 했다고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이 지금 3위까지 하고 있는 작금의 이 현실이 누구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뭐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3위는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윤석열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성산 TV 이 허경영 방송했다고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을 또 악플 다시는 분들은 강퇴를 하겠습니다. 구독 취소해도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방송을 허경영 후보 방송은 계속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이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요. 지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고공행진에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한마디로 놀라운 현상들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식에서 조선비즈는 그야말로 심상치 않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본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더, 안철수 넘은 허경영 지지율, 여야 어디에 득이 될까? 내년 대선 3개월 앞두고 양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덮치락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의 전부는 다가 아니다. 이른바 제3지대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안철수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세 번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네 번째 대선 출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참여 선언 후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을 앞두고 있다. 역대 대선은 5%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제3지대 후보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 그러면서 조선비즈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딱 강조하면서 최근 두드러지는 건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인기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윤석열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중부양과 외계인과의 교신 등 허경영 후보의 허무맹랑한 행태에 따라 정치 혐오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허경영 후보의 선전은 과연 여당에 유리할까, 야당에 유리할까? 이재명에게 유리할까, 윤석열에게 유리할까? 허경영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OBS가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에 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8.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3.7%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3.8, 국가혁명당 허경영 3.3, 국민의당 안철수 3.1% 순으로 허경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질렀다. 허경영 후보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여론조사 업체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의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었다. 오자 가상 대결에서 허경영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4.7%였다. 그 뒤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순이었다.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허경영의 TV 토론회 출연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TV 토론 초청 대상은 4명,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이 오른다면 허경영 후보를 포함한 5인 TV 토론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TV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위원을 5인 이상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고공행진에 과연 누가 득이 될까? 포퓰리즘 강한 허경영 부상, 야당에는 호재. 야당에서는 이런 허경영 후보의 부상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허 후보의 득세는 국민의힘에 단연코 유리한 현상이라고 최근 이 사석에서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언한 이유는 왜 국민의힘 윤석열에게 좋으냐라고 단언한 그 이유에 대해 봐라, 이재명이는 대놓고 포퓰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이 복지 정책들은 대부분 포퓰리즘 정책이지만 허경영 후보의 복지 정책,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정책들은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을 했으며 허경영 후보의 이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권이나 그전 정권에서 쓴 적이 있지 않느냐.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은 아직 무르익지도 않았으며
이 현실 불가능한 것들이 많지만 허경영 후보의 공약들은 그 전부터 역사가 매우 길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허경영 후보의 고공행진 이재명에게 직격타격이 되는 것은 바로 허경영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발표하지만 허경영 정책은 이미 실은 사용한 적도 있고 그 전부터 역사가 깊으며 그러나 이재명이는 말뿐인 정책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의 정책과 허경영 후보의 정책 비교되는 게 많다. 허경영 후보가 발표한 33가지 혁명 공약은 황당무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을 비롯해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 원, 노인수당 월 70만 원, 가족 사망 시 1,000만 원 등 현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많다. 허경영 후보는 최근 주요 일간지 지면에 광고를 내고 이런 공약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와닿는 이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나라가 돈이 없냐? 그렇지 않다. 도둑놈들이 많다. 정치 도둑놈들이 많다. 그게 지금 대장동 의혹이고 이재명 주변에 다 그런 수전노들과 도둑놈들이 있는 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죠. 허경영 후보는 직접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자신의 공약을 비교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허경영 후보는 라디오에서 저는 18세부터 국민 배당금만 월 150만 원씩 준다며 이재명 후보는 기껏해야 월 8만 원, 1년에 100만 원 정도 보더라. 이어 어머니, 아버지가 모든 걸 바쳐서 자기를 키워 주었는데 8만 원 줘놓고 기본 생활비 줬다? 이런 불효자식이 또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연 100만 원 기본 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다. 허경영 후보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허경영 원조 맛집이 소문이 많이 났다. 짝퉁 공약들이 난무한다라며 원조 맛집 레시피는 못 따라온다라고 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유력 후보들이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른바 허경영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며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간 가볍게 인식되었던 허경영 후보 공약이 어쩌면 타당했던 것 아니냐는 인식이 맞물려 지지율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이 난무할수록 허경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그 밑에 댓글에도 윤석열, 이재명보다도 나는 허경영을 지지하는 분들의 댓글이 살벌하게 달렸습니다. 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방송을 했다고 정성산 TV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고위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재명보다 100배, 1000배 난 것이 누구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들은 그동안에 많은 역사가 있지만 이재명이는 사탕발림이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번에 허경영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의 압도적 3위, 그 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